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초등학교 수학 도형 영역 살펴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도형의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영역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도형은 쉽고 기하는 어렵다. 동의하십니까? 초등학교에서는 도형 아이들 굉장히 좋아해요. 초등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와도 맞지 않고 어른에게도 이건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도형은 눈에 뭔가 보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일단은 좋아합니다. 눈에 뭔가 보이고 그 이전에 뭐 유치원에서 갖고 놀았던 막 블록놀이 하는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큰 매력은 여기서는 연산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초등에서는 연산까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사각형 알고 있니? 사각형을 안다는 거, 뭐 사각형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되게 편하고 도형 전체의 내용을 봐서도 뭔가 이게 어떤 게 핵심인지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각형 되게 간단해요.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걸 가지고 다 배웠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기하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도형을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막 한 권의 책으로 딱 따로 해서 도형 특강 같은 거 한 달 만에 다 잡겠다 뭐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 아이들이 너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으니까 중학교 가서 힘들어하는 거야 해서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의 정의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한 점을 회전해서 얻은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럼 과연 그 정의를 가지고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면 얘네들이 잘 배우고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기하를 잘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아이들은 그 시기의 발달 단계가 구체적인 조작이 필요한 단계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원리로부터 낱낱의 성질을 찾아가는 연역적인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초등학생들한테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경험을 쌓아가는 것. 이 경험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추상화해가지고 어떤 형식화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지 이 형식화가 어렵다고 해서 형식화 먼저 시키면 어떤 구체적인 사물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발달 단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미국의 수학 교육과정 규준에서 어떻게 각 학년의 성취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유치원은 이제 제외한다면 유치원은 이런 수준이에요. 모양 보고 저런 게 상자 모양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학년부터 살펴보시면 먼저 1학년은 속성에 초점을 둔다고 하는데 이 속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기하학적 속성. 다시 말하면 형태를 얘기해요. 어떤 대상은요 굉장히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색도 있고 뭐 재질, 질감, 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기하학에서 다루는 건 딱 어떤 거예요? 형태잖아요. 형태만을 가지고 물건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도형을 비교하고요. 뭐 상자 모형과 공 모양을 비교해서 상자 같은 경우에는 쌓을 수 있고 공은 굴러간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형을 분해하거나 합성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머릿속이 아니라 직접 해본다는 거예요. 직접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사각형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는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주고 실제로 잘라 보니까 삼각형이 두 개 나왔네 확인할 수 있다라는 수준을 말합니다. 2학년이 되면요 이제 여기에서 사각형 같은 것들을요 가계수 또는 변의수 저기 선분 3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그려볼까 하면 삼각형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3학년이 되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도형이라도 뭐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유치원과 비교해 보면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이런 도형이 있고요. 이런 도형이 있고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둘로 나눠 본다면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나누시겠죠. 왜? 얘네들은 사각형이고 요거는 삼각형이니까. 근데 유치원 아이들한테 나누라면 어떻게 나눌까요? 이렇게 나누겠죠. 왜? 모양이 비슷하니까. 하지만 3학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속성, 변이 4개라는 속성을 가지고 아무리 모양이 비슷해도 얘랑 연결이 아니라 얘랑 똑같이 사각형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3학년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3학년에서 목표로 하는 성취 기준이에요. 목표로 하는. 4학년에서는 점선, 선분, 직선, 각, 수선, 평행선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때는 도형의 특성들을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평면도형 분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직각삼각형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 그리고 5학년이 되면요. 평면도형의 한 범주에 속하는 속성은 그 범주에 이때 사각형 안에는 사다리꼴이라는 게 있고 사다리꼴은 그 안에는 평행사변형이 있다. 그래서 모든 평행사변형은 다 사다리꼴이지만 반대로 모든 사다리꼴이 모두 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들이 가능한 것이 5학년이고요. 6학년에서는 좌표 평면에 주어진 다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 기준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눈정이 위에다가 이제 전개도 같은 것들을 그리게 되죠. 이러한 수준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냐?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추상적인 정의가 이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구체적인 사실들, 실제 도형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삼각형도요. 다양한 모양의 삼각형들, 그리고 다양한 위치의 삼각형들. 우리가 삼각형 하면 이렇게 딱 삼각형 떠오르잖아요. 근데 좀 더 막 이렇게 생긴 것들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삼각형이라도 이렇게 생긴 것들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들을 많이 경험하셔서 그 도형에 대한 직관을 형성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개에 대해서 어떤 개념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저거 개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때 그냥 계속 봐서 생긴 어떤 직관에 의해서 저거는 개다, 이것은 고양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수준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험해 줌으로써 어떤 직관, 도형에 대한 직관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도형 탐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초등 수준에서 도형을 다루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으냐? 얘와 얘가 아닌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양만 가지고 생각하면 오히려 삼각형에 더 비슷한, 얘는 그런데 왜 삼각형이 아니지? 거의 삼각형처럼 생겼잖아. 변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왜 사각형이 아닐까요? 이 부분이 직선이 아니잖아요. 고등선이 아니니까. 이 부분 또 뭐 이런 거. 이건 왜 사각형이 아니지? 여기가 닫혀 있지 않아요. 둘러싸여 있지 않아요. 뚫린 데가 있어요. 말은 아이들의 일상 언어를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정교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추측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실제 물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탐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이 각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선생님 보니까 각들이 크기가 같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자르거나 반으로 접어서 겹쳐보는 거예요. 겹쳐지네? 야, 똑같다. 다른 것도 그럴까? 하나만의 특수한 예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 여러 개를 보면서 이등변 삼각형은 다 이 변이 같은데 여기에 있는 이 각들이 크기가 같다. 기하학적 사실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이것을 정당화하는데 이 과정을 직접적으로 조작하면서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의 기하적 사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하적 사고 수준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기하적 사고 수준, 이분 참 인공 공부할 때 많이 뵀는데, 초등학교는 보통 한 이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5학년 정도 이상이 되면 3수준의 초기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0수준은 이제 학령기 이전 유치원 수준, 그래서 일부 시각적 단서만 초점을 둔다.
삼각형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고든선에 집중해 얘를 정사각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수준에 오면 전체로서의 도형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문처럼 생겼기 때문에 직사각형이야. 1학년이 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주면서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책 모양으로 된 건 뭐가 있지? 책 모양이랑 비슷한 거. 선생님 화면 모니터도 책 모양이에요. 창문도 책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체 모양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양을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여기 이렇게 반듯반듯한 선이 몇 개씩 있지? 책 모양에도 4개 있고 창문에도 4개 있고 이런 모양들은 다 변이 4개씩 있네. 이제 변이라는 용어를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면 아이들은 모양의 일부와 핵심 속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직사각형을 대응변이 갖고 평행하며 4개의 직각을 가진 4개의 변을 가진 도형으로 묘사한다라는 것은 방법이 뭐다? 실제 사각형을 관찰함으로써 얻는 거예요. 어떤 정의에 의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찰해보면서 직사각형들 보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들이 다 같아요. 얘네들이 나란히 있어요. 각이 4개예요. 근데 내각이 다 직각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자꾸 물어봐 주셔야 되는 거죠. 얘들아 여기는 변이 어떻지? 서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어떤 것 같아? 실제로 재어보고 변의 길이가 같네? 다른 직사각형도 그럴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또 좋은 것이 그렇지 않은 것들과 비교해 주시는 것. 얘가 아닌 것들. 그래서 직사각형이 아닌 사각형들을 보고 그러면 이 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변이 어떻지? 서로 나란하지 않아요. 길이가 달라요. 각들은 어떻지? 직각이 아닌 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자꾸 자극해 주시는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3수준에 가면 그제야 비로소 이제 기하적 성질을 관련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도 살펴보시면 5, 6학년쯤에 약속하기는 조금 뭔가 그래도 학문적인 느낌이 살살 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기하학적 수준이 발달한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이런 거에 도움을 준다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중학교에서 기하 영역을 배울 때도 좀 뭔가 든든하게 나의 기초를 가지고 배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형 영역 좀 막연하다는 생각 드셨을 거예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방향이 보이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초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돌아가서요. 2단원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